첫 번째 큐브 속 사건은 의붓 아들을 살인한 20대 계부 사건인데요. 보육원에서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5살 의붓 아들을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계부로부터 분리됐던 의붓 아들은 어떻게 다시 학대를 받게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두 아이들과 이 계부가 분리가 됐었다가 다시 또 보육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학대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면서 피해 아동과의 그 분리를 예. 시키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을 내렸고 그다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예. 근데 이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법정 대리인 어머니라든지 또는 계부도 어쨌든 부모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이죠. 예.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예. 아니면 이제 피해 아동 보호 기관 예. 이런 데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피해 아동 보호 기관에서는 미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 사이에 이 계부가 찾아가 가지고 예.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예. 행패까지 부리고 그래서 경찰까지도 출동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는 사이에 이 계부가 집에 데려가서 이와 같이 예. 끔찍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제 결국 결정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는 있었으나 예. 그것이 미처 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총론적으로 좀 네.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좀 조명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 예,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같은 경우가 1 플러스 3개월씩 연장하는데 예. 최대 4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4년을 예.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1년이 기준인데 예. 1년 이후에는 3개월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예. 신청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호기관의 장이라든가 예.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예.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데 그 예. 반대로 예.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됐어야지 되는 건데 예.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 말하자면은 보호기관의 장이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자동적으로 위험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제도적인 미비점이 존재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살인을 한 예. 이 계부 같은 경우가 처벌받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매우 미비한 부분인 거죠. 예. 뭐냐면 그냥 폭력에 관련된 사람이 일종의 탄원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예.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러니까 관계자가 써준 그러니까 예. 관련된 부분이 이 사람의 그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불합리한 상태에서 처벌을 피해 나갔던 예. 상황이 결국은 이 계부가 예. 다시 범죄를 하게 하는 예. 어떤 일종의 고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어머니께서 선처를 요구를 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초범이다. 그렇죠. 그래서 선처를 해줬는데 글쎄요, 좀 종합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걸 보면 이게 제가 단순하게 질문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예.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저렇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말이죠. 실형을 살게 되면 이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가 선처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초범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물론 그 당시는 이와 같은 어떤 끔찍한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물론 과거에도 2017년이었는데 5살짜리, 4살짜리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예.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그것이 가벼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한 것을 예. 그것을 뭐 탓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와 같이 가해자, 그러니까 이 계부에 대해서 예. 어떻게 처벌뿐이 아니라 예. 교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다시 범행을 범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 5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말이죠. 예. 얘들을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적어도 저 계부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 피해 아동 기관이라든지 법원이 개입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미처 놓쳤다는 점이 이 사건의 어떤 그 비극을 불러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경찰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런 가해자들은 매우 개전의 정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걸 수사하는 사람 뻔히 압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판단해야 될 판사님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는 이제 적어도 전문적인 어떤 그 예. 전문가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문 증언을 받던가 예. 아니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던가 하는 이런 제도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예. 문제는 이미 재판에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판사님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수사기관에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 그냥 놔두면은 예. 또 재범을 할 거야. 아니면 예. 아동한테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연결이 안 되는 어. 이런 부분이 지금 제도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참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분명히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좀 저희가 심리적인 부분은 배상훈 프로파일러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이렇게 가학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그리고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도할 때 이 계부라는 표현이 뭐 일반화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요즘에는 어떤 형태로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양 아버지도 양 어머니도 나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좀 저희가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왜 계부는 이 아이들을 여러 차례 학대를 했을까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다시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또 왜 참혹한 비극을 다시 재생산했을까? 이 심리는 뭐예요? 이게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실패자라는 걸 예. 인정하기 싫다. 그 이전에 2년 전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했고 만약에 그 아이가 계속 그 기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본인의 인생의 실패자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무엇인가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신에 대한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것은 강압적으로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예. 이것이 사실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또 강신업 변호사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두 분 다 뭐 가능하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아예 엄마는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도 그냥 일반적으로 들거든요. 엄마는 이미 심리적으로 억압당했기 때문입니다. 위축돼 있었다. 예, 위축돼 있었고 사실은 이때 아이가 이제 사망하는 그 폭행이 있던 날도 예. 어머니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예. 아이들과 이 엄마를 같이 죽이겠다라는 예. 식의 협박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이런 가정폭력에서의 어떤 피해자는 밖에 가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구조를 받는다는 것이 벌써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폭행을 계속 당하면서 예.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감히 신고할 가능성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심리적으로는 역 스톡홀름 증후군.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톡홀름 증후군.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심리가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을 미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미워하게 되면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했을 때 예. 심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해자한테 동조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친모 같은 경우는 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동조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누굴 희생시켰냐? 자기의 친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예.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 한 65개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아동보호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아동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계부,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모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 어떤 그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어떤 전통적인 것입니다만은 예. 지금 아이들을 지키는 여기에는 법이 과감히 가정 속으로 침입하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 법원하고 그리고 실제 이 가정 사이에 어떤 이 다리 예. 역할을 하는 중간 이런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예. 아동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게 전국에 65개인데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주민센터마다 이 아동보호센터를 부설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걸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학대 치사 대지인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동학대 치사라는 게 있고요. 예. 처음에는 그걸로 이제 긴급 체포를 했었죠. 예. 근데 보니까 아동학대 치사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하다가 예. 과실로 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아동학대 치사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25시간을 말이죠. 예. 손발을 묶고서 계속해서 둔기로 강목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때렸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죽을 것을 예견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용인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폭행으로 나아갔다고 봐가지고 예. 살인죄로 의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아동학대 알겠습니다. 사건에서는 보통 아동학대 치사보다는 이제 살인죄로 의율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힘이 이만큼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렸을 때 예.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아동학대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을 만나봤고요.